스승님, 어머니의 뒷바라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모님께서 뒷바라지를 잘하여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려는 목적은 단지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아들은 미래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 없고 지켜보는 엄마는 성인이 된 아들을 언제까지 경제적으로 도와줘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 아들을 위해 어떻게 이끌어주는 것이 바른 행위인가요? 스승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청합니다. 그래도 그 아들은 천만다행입니다.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공부라도 했으니, 예? 이 부모님 기쁘거나 말거나 지 맘대로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부모님 기쁘게 하고 싶어서 좋은 대학이라도 가고 공부를 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왜 그나마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하는 행은 하늘이 축복을 내려주는 행위예요. 그게 공부가 됐든 무엇이 됐든.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면서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모님이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하십시오. 부모님이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하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내가 공부를 해서 꼭 성공하면 부모님이 기뻐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것도 좋은 행위고, 잘 보세요. 저 동대문 시장이든 백화점이든 이 옷을 하나 예쁜 걸 사가지고, 야, 이걸 어머니 갖다 드리면 어머니가 기쁘겠지? 해가지고 세타를 하나 사가지고 어머니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받아 입으면서 너무 기뻐하셔. 그래가지고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인 거예요. 이것도 역시 복 받는 일이고, 또 예를 들어서 부모님 보세요. 전화를 매주 하기가 좀 부담이 되는데도 부모님 기쁜 게 좋아서 전화를 일주일에 한두 번씩이라도 꼬박꼬박 하면서 찾아뵙거나 또는 안부 인사를 하거나, 이렇게 전화로 통화를 하는 경우도 있고 찾아뵙는 경우도 있죠. 근데 부모님이 기뻐서 내가 일부러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서 보고 또 때로는 전화 통화라도 하고, 그 부모님 기쁨이 좋아서 하는 행위다. 부모님이 오니까 너무 기뻐해요. 그냥 반겨주고, 그 부모님 기뻐하는 모습이 좋아서 하는 행위라도 복 받는 행위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모님 기뻐하는 일을 주로 많이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효에 해당하며 복 받는 행위다. 그래서 우리 회원 중에 한 분도 일주일이면 한 번씩 꼭 아버님을 찾아가서 청소해드리고 밥도 해드리고 반찬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는 또 다른 형제가 가서 도와드리고, 그 다음 주는 교대로 다른 형제가 가서 도와드리면서 이렇게 효를 행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 가서 도와드리면 좋겠지만 그럴 여건이 안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대하면서 하는 것이 참으로 잘하는 일이다. 그 또한 효 중에 하나이며 복 받는 일이란 뜻입니다. 근데 내가 일주일에 교대로 가서 한 번 도와드리는 게 귀찮다고 파출부 시키거나, 예를 들면 돈 줘가지고 딴 사람 시켜서 김치라도 담으라 하고 청소라도 하라 하고 이렇게 무성의 하는 행하고, 내가 직접 다른 일을 다 미루고 가서 청소해드리면서 반찬도 해드리고 밥도 해드리고, 그게 한 끼가 됐든 두 끼가 됐든 마음을 써드리고 살펴드리고 온다는 것은 아주 지극히 복받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작은 행위라도 복받는 행을 하시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복받는 행 중에 부모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을 하는 게 대단히 큰 복을 받는 행위 됩니다. 자꾸 제 얘기하면 여러분들한테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근데 그냥 공부로 삼아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부모님이 여 계룡산에 두 분이 사셨는데 서울에서 일주일에 한 번을 거의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을 거의 오는데 안 오면 불편한 거예요, 제가. 왜 불편하냐? 부모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2주에 오겠지. 2주에 오겠지. 그리고 아버님은 저 1km 밖에까지 오셔서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올 줄 알고. 안 오면 들어가시겠죠? 그리고 짧게 나가면 저 1주문 밖에까지 나와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제가 안 오냐면 차를 몰고 오다 보면 저 문 밖에 저 1km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 걸 제가 여러 차례 만나는 겁니다. 그럼 왜 여기 와 계시냐 하면 네가 올 줄 알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저 1주문 밖에서 또 앉아서 기다리시고 그러면 제가 내려가지고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모시고 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기다려도 되는데 때 되면 오니까 늘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다리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거의 주마다 잊지 않고 왔고 또 혹여라도 바빠서 못 올 때면 미리 전화를 했습니다. 왜? 기다리지 않게 하려고. 근데 정말 부모님이 그 기쁜 일이라서 부모님이 반기는 일이라서 부모님이 행복해하는 일이라서 제가 때로는 바쁘고 시간이 없어도 일부러 시간을 많이 냈습니다. 일부러 많은 시간을 내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점수가 또 많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제가 홀몸일 때는 아무 관계 없는데 홀몸이 아닐 때는 어떻습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또 있겠죠. 그래서 제가 가족들한테는 많이 부족했던 가장이었습니다. 그래 부모님한테 바르게 노력하려다 보니까 또 개인적으로 사적으로는 가장의 역할을 바르게 못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한테 바르게 노력하는 것이 더 크다는 생각으로 제가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되돌아보니까 많이 부족했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즉 개인 가족을 조금 개인 사적인 가족들을 뒤로 미루고 부모님 기쁜 일을 하면 무엇이든지 해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되돌아보니까 너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참 행함이 부족했고 효를 행하지 못했다는 걸 많이 반성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 앞에 잠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 균형 있게 완벽하게 잘했으면 좋았는데 다 완벽할 수 없는 부분이 어떤 행위든 한쪽으로 충실하면 한쪽으로는 부족함이 또 나타납니다. 다 이쪽 저쪽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에게 가정에 소홀하라는 뜻이 아니고 가정에도 충실하되 그 일부 시간은 또 부모님을 위해서 잘 쓰도록 노력해야 된다. 근데 저는 조금은 너무 치우친 면이 있지 않았나 이런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저는 지금도 아쉽고 부족하고 후회가 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왜 이 질문에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이 계시고 또 현재 모셔야 될 분들이 계시다면 생활 환경 때문에 제대로 역할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조각 시간을 아껴서라도 부모님이 기쁜 일을 하면 하란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하는 길이며 여러분들 자손을 위하는 길이다. 제가 왜 이 질문에 이 답을 먼저 드리냐면 그 아이가 부모님이 기쁜 일이라서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갔고 이렇게 성장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취직도 안 하고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답답해서 이 질문을 했는데 이것은 필시 지금 현재 그 자녀를 둔 부모가
그 부모한테, 그러니까 아이한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겠죠. 현재 자녀를 둔 부모가 그 부모,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부모한테 다르게 역할을 못한 과보가 반드시 있다. 그래서 아이가 부족한 행위로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가 부모를 위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행을 했다면 이 아이도 부모를 위해서 기쁘게 행을 하고 또 결과까지도 좋게 나타나며 결과까지도 이 아이는 끝까지 효를 하는 행을 한다. 근데 잠시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공부했을 뿐이지 지금 이렇게 방황하고 역할을 못하는 것은 부모를 깨우치게 하려고 그 아이가 시험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하신 부모는 반드시 반성하셔야 돼요. 내가 부모님한테 무엇인가 잘못했구나. 무엇인가 효를 행하지 못했고 마음을 아프게 한 과보가 있구나. 그러므로 이 아이를 통해서 나를 깨우치게 하는구나. 이렇게 반성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참여하는 마음으로 부모가 계시다면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를 돌보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는 자연적 돌아오게 되며 어떤 직업이든 바르게 갖게 되고 어떤 행위든 바르게 인생을 살게 된다. 또 두 번째로는 아이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도 직업을 못 갖고 이렇게 방황을 할 때는 냉철하게 네 인생 네 것이니 네가 바르게 직업도 갖고 살아라고 탁 내려놓으면서 좀 부모가 냉정해질 필요도 있습니다. 끄들리면서 어째저째 하면서 매달려 다니는 건 옳지 않아요. 네 인생 네가 책임지라고 하면서 딱 냉철하게 너 앞으로 직업도 안 갖고 이렇게 빈둥거릴 거라면 너는 밥 먹을 자격도 없다. 그러게 집 나가서라도 네가 살림 차리고 살아라. 이렇게 좀 냉정함을 보일 필요도 있습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건 기회는 주되 기회를 줬는데도 불응하면 이렇게 냉철한 잣대로 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가 운이 안 좋아서 방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가 안 돼서 방황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 운명을 한 번쯤 점검해봐서 운이 안 좋고 그 시운이 나빠서 이런 시련 속에 갈등하고 있다면, 방황 속에 갈등하고 있다면 그것도 때를 기다려주면서 공부를 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 단계는 사주운, 이런 걸 점검해서 방향을 잡아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3단계 법칙을 알아서 먼저 내가 부모한테 무엇을 잘못했는지 반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를 집착으로 대할 게 아니라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주를 점검해서 방향을 잡아줄 줄도 알아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럴 때 아이가 바르게 진로를 잡아갈 수 있고 바르게 인생을 살 수 있지, 끄들려 다니고 매달린다고 능사가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원가족은 이런 환경에 놓인 분이 있다면 절대 이걸 바르게 깨우치고 노력하라는 뜻입니다.